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관돼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1일 공개된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 위반 사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종 제재를 회피하고 또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어 전문가 패널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 기술 거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상당 부분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는 불법 활동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많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통해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일부 선박은 중국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도 중국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지적입니다. 지난해 최소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북한은 약 25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는데 대부분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으로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연료 선박들의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하며 이들 선박을 납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선박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없다고 대답했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인 중국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최근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도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며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가 북한 해킹 그룹이 절취한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로 돈 세탁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단계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중국 역할 문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가 여전히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북정책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토의 결론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중심에 비핵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문제가 양자 간 가장 중요한 논의 현안이었고 대북정책 검토와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2일 열리는 미한일 3국 안보당국자 회담에서 한국, 일본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30년 이상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때이고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바이든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70년 이상 대규모 경제, 군사 지원을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탄생시키고 지탱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건설회사 만수대가 정기적으로 본국의 각종 지원금 명목에 현금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지 대사관의 운영비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월 100달러 수준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네갈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세네갈 측과의 건설 계약서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해외 노동자들을 세네갈에 파견해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화를 송금한 내역을 보면 이 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평양 종합병원 건립 등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정기적인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23일 태풍 피해 조국 지원으로 335달러, 이어 같은 해 12월 김일성 김정일 기금으로 365달러가 지출됐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금도 두 차례에 걸쳐 585달러가 출금됐습니다. 그 외 지난해 4월과 7월엔 평양 종합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90달러와 635달러, 또 북한의 태풍과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8월에는 큰물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305달러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평양의 만수대 본사에 납부한 금액이 2만 5천 달러에 달하고 또 분기별 납부로 보이는 노동당비로도 총 706불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네갈 현지 북한 대사관에 매 분기별 670유로, 약 780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약 1년 동안 코르만 컨스트럭션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는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자금은 모두 세네갈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납부되는 형태로 전달됐는데 자료에는 이들 지원금의 인수자가 대사관으로 나타나 있으며 비고란에는 당 위원장이 대사관에 바쳤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달러 수준, 일부 직원들은 수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1000달러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는 지난 2019년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새 이름으로 둔갑한 뒤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단지 등 건설에 나선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많이 평양에서 오신 거예요? 네. 다들? 여기서 지금 두 분이서 일하시겠네요? 딴 데 가서 이런 데 있고, 네. 딴 데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세네갈에서 활동 중인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불법 활동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불법 건설 현장 투입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며 BOA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만수대 관련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의 합작 사업체 등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이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돼야 했지만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여전히 세네갈에서 각종 공사를 수주받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장관 재임 시절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더 이뤄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1일 루슬리스라는 시사 팟캐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처음 비밀리에 방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 활주로에 착륙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